테슬라가 만슬라가 된다. 어떻게? 테슬라가 2천만 대 차량을 생산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올해 80에서 100만 대 생산을 예상하는데요. 현재 1000슬라인이 지금보다 20배 더 생산을 하면 만슬라는 가능한 이야기겠죠. 오늘은 테슬라 쇼크라는 책을 통해 일론 머스크가 배터리데이에서 말한 2030년 2천만 대 생산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미국 자동차 업계 전문가는 일론 머스크를 100년 전 자동차 산업의 근간을 바꾼 헨리 포드에 빗대기도 합니다. 21세기 비저너리 CEO로 꼽히는 스티브 잡스처럼 세상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구글 공동 창업자 레리 페이지도 재산을 남긴다면 자선단체가 아니라 머스크에게 물려주겠다. 미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테슬라 2030년 2천만 대. 이게 실현 가능한 것인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1000만 대 이상 만든 차량 제조사는 없었습니다. 도요타나 폭스바겐 같은 기존 기업들도 연간 1000만 대밖에 생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요타가 연간 1000만 대 만든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만하지 않고 열심히 원가 절감 활동을 하고 고객을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한 것입니다. 도요타 아키오 사장과 이하 37만 전 직원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열심히 달린 것입니다. 그런데 도요타에게도 문제점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 변화의 발목을 잡고 기업을 죽이는 레거시 코스트입니다. 과거의 레거시 차량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고위급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변화에 있어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약 요소, 거대한 비용으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하죠. 2007년 겨울 GM의 릭 웨거너 CEO입니다. GM은 2006년에 판매 대수 1위 자리를 도요타에게 내줬고 최고 전성기 때 70%에 달했던 미국 시장 점유율이 20% 중반대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GM 본사의 위용은 대단했습니다. 디트로이트 도심에서 가장 높은 르네상스 타워 꼭대기에 푸른 바탕에 하얀 글씨로 거대한 GM 로고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GM은 영원하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 뒤 GM은 기업 파산이라는 운명을 맞았습니다. 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는 앞으로 2천만 대 차량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19년에 37만 대, 20년에 50만 대, 올해 90에서 100만 대를 생산할 것입니다. 내년을 보겠습니다. 베를린과 텍사스를 오픈하고 상하이 공장을 증설하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죠. 2025년을 보면요. 매년 50%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2025년에 500만 대가 나오네요. 그래프에 나와 있는 숫자 300만 대 정도라면 불가능한 숫자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 2030년에는 2천만 대로 퀀텀 점프가 가능할까요? 먼저 일론의 스타일이 이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론에게는 장기 플랜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지구 구출 작전입니다. 전기차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지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래에 지구에 무서운 일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 생명보험이 필요하다며 스페이스X로 화성 이주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론이 무엇으로 3천만 대를 만들어낼지 4가지로 요약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동차 회사의 고용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 제조 방식이 스마트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동차 회사의 고용이 카마겟돈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식 노동으로 바뀐 자동차 산업, 일하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놀라운 성과를 내는 기업 넷플릭스 CEO가 말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은 최고의 직원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요. 일론도 엔지니어를 뽑을 때 관리자에게 당신 분야에서 반드시 인류만을 뽑아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2017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 자율주행차 엔지니어의 평균 연봉은 29만 5천 달러입니다. 일반 노동자는 6만 4,500달러인데요. 엔지니어의 평균 연봉이 일반 노동자보다 5배나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테슬라는 전기차만 만들기 때문이죠.
내연기관차에서 가장 중요하고 복잡한 부분은 엔진과 변속기인데요. 전기차에는 이런 부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대신 모듈화된 배터리와 모터가 들어가죠. 이로 인해서 내연기관차 부품의 절반만으로 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직통합, 수직 계열화인데요. 20세기의 헨리 포드, 21세기의 일론의 공통 무기는 바로 수직통합과 수직 계열화라고 합니다. 수직통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론이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배터리셀을 자체 생산할 거야. 그런데 공장을 빨리 늘리기가 쉽지가 않네. 만약 공장 하나의 생산 속도를 2배로 늘리면 공장 2개를 만드는 거나 다름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속도를 계속 높이면 공장 하나의 생산량이 다른 공장 5개, 10개와 맞먹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 배터리셀을 만드는 기계도 스스로 설계해서 공장을 최적화했습니다. 비행기의 날개 안에 따로 있던 연료 탱크인데요. 날개 자체가 연료 탱크의 케이스 역할을 하면 연료를 더 많이 실을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여기에서 영감을 받아 배터리 자체의 구조를 지지하도록 설계를 바꿨습니다. 마지막은 애플이 폭스콘의 위탁 생산을 하듯이 테슬라 제조를 외주화하는 것입니다. 마그나슈 타이어는 1970년대부터 벤츠, 폭스바겐, 아우디, 크라이슬러의 차량을 수탁 생산해 내오고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생산 공정 표준화, 단순화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2030년에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500만 대, 아무리 많아야 1000만 대 가량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1000만 대에서 1500만 대는 바로 마그나슈 타이어와 같은 제조업체들이 생산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조업체들이 살 길이 될 테니까요. 어차피 내연기관차는 점점 팔리지 않게 될 것이고 브랜드가 약한 업체라면 판매량이 급속도로 줄어들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2020년 9월 빌 게이츠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머스크는 직접 실행에 옮기는 훌륭한 엔지니어이고 잡스는 디자인과 마케팅 분야에서 천재였다라고 했습니다. 테슬라의 일처리는 미친 속도로 유명하죠. 상하이 공장을 짓기 시작해 실제 생산까지 15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차량을 보내 테슬라의 우수성을 인정한 샌디 몰러는 2020년에 나온 모델 Y는 불과 5개월 만에 혁신적인 차체 주조 기술로 새로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샌디가 포드에 있을 때 5년이 걸려도 볼 수 없는 변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